자, 이번 영상은 왜 매매했을까 2편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찾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매매 종목은 4가지입니다. 한 종목에서 2번씩 중복이 되어서 총 6번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 개의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아주 강하게 터지면 하나의 종목에서만 5번 이상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거래 대금 깡패 종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써니전자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써니전자에서 제대로 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요즘에 거래 대금 깡패 종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약간 아쉬운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여러 번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왜 매매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오늘 매매에서 다시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매수 포인트는 퍼펙트, 정말 완벽했지만 매도 포인트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보 같은 구간이 많았습니다. 매수까지는 신중하지만 매도는 각자 그릇에 따라서 결과가 갈리게 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개미인 것 같고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털려버리거나 수익을 많이 못 먹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을 본 것에 만족하고 다음 매매를 준비합니다. 그래도 무작정 버텨서 수익도 손실이 나는 이 시장에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종목입니다. 써니전자, PPI, 브릿지바이오, 라운피플. 전부 그 전날에 장 마감하고선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써니전자. 총 5.8%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써니전자가 오늘 20%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20%를 다 먹지 못하고 시초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가가 5,112원, 시초가가 5,120원. 이 써니전자를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써니전자가 5,000원을 뚫어주었고 이 5,000원은 이 호가 단위가 바뀌는 심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도 5,500원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선 오전에 털려버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팔았는데 이거를 1분봉으로 보신다면 시작하자마자 팔았습니다. 동시호가에 매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시초가가 2.4%의 형성이 되었는데 웬만하면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일단은 시초가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첫 1분봉이 5,05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사이에 약간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5,010원까지 5,000원을 깨지 않았는데도 바보같이 털려버렸습니다. 5,010원까지 밀리자 다시 반등할 때 시초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시초가까지 올라왔을 때 이 시초가에서 잠깐 반등을 하였는데 시초가까지 다시 밀리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제가 매도하자마자 그 뒤로는 음봉이 뜨지 않고 쉬지 않고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매도해서 갭상승 2%밖에 챙기지 못한 이유가 이 써니전자와 안내비, 안철수 종목인데 안내비 시초가가 마이너스 1.4%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써니전자가 오늘 장 시작 이후에 힘을 못 받고 한 4,900원 이게 시작하고선 이날 종가를 깨고선 한 4,900원까지 밀리겠구나. 밀려가지고 다시 5,000원을 반등시킬 때 그때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장 초반에 빠르게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5,000원은 깨기는커녕 제가 매도를 한 다음에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4,900원이나 아니면 4,850원까지 밀렸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재매수를 했을 텐데 여기서 밀리지도 않고 5,010
10원까지 밀렸다가 더 이상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급등. 여기서 완전히 털려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급등하는 사이에 멍하니 구경만 했습니다. 괜히 안랩과 비교를 해서 써니전자에서 털려버렸습니다. 써니전자가 20% 오를 동안 안랩도 장중에 2%까지 찍었습니다. 써니전자가 엄청나게 급등할 때 양전까지 하였고, 바보같이 안랩 시초가랑 비교하다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털려버렸습니다. 그 전날에는 정말 완벽하게 매수를 하였지만 완전히 털리면서 이 종목에서 매매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했을 때 매도세가 엄청나가지고 그 엄청난 매도세를 보고선 바보같이 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PPI. 이 종목에서는 2번인가 3번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PPI가 그 전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장 첫날 11,850원을 돌파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 다음 날에도 한 번쯤 변동성을 줍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라운피플처럼 라운피플이랑 PPI랑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한번 회복해준다면 그 다음 날에도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I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PPI를 매매하게 된 이유가 전날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3.9%, 약 4%에 시작했는데 4%에 시작해서 17%까지 상승 VI까지 걸리면서 쉬지 않고 급등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고, 그리고 잠깐 눌렸다가 시초가를 회복해 주었으면 빠르게 들어갔을 텐데 눌리는 구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 포인트를 놓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하락하기를 기다렸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황금선을 돌파해서 올라옵니다. 이게 3분봉으로 보면 헷갈리는데 1분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분봉으로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준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매수할 필요가 없고, 이 종목마다 움직임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려올 때는 매수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이 종목은 오늘 끝이 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제자리로 가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황금선을 지켜준다면, 그러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시세를 몇 번 더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금선을 회복해 준 다음에 황금선을 회복해서 바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한 다음에 일정 시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일정 시간을 지켜줬다가 다시 이 고점 13,850원,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13,950원, 이 가격을 돌파하자마자 950원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봉에서 정말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1분봉에서 3.2%, 여기서 2천만원 이상 매수해서 고점 부근에서 팔고선 나왔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PPI가 장 시작하고선 이 구간부터, 아마 이 구간부터인가, 프로그램 매매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으로 1주씩 강하게 사면서, 강하고 빠르게 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그런 행위 때문에 목표가를 짧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매수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나올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원하는 자리를 뚫어줄 때 매수를 하지만 길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50원에 사서 14,150원에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매수를 한 이유가 이 가격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눌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이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이 됩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이게 다시 이 가격을 뚫고선 올라간다는 것, 여기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다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저점이 낮아져가지고, 저점이 더 높아져가지고, 여기서 일단 한 번 더 시세를 주었습니다. 황금선을 돌파하고, 14,300원까지. 14,3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14,300원에서 13,550원까지.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할까 대기를 하다가 뚫어주지 못해서 매수를 못했는데 여기서 눌려가지고 13,550원까지 꽤나 크게 눌렸습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이렇게 눌렸다는 것은 앞으로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매 영상에 있으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여서 이 고점 14,300원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격을 뚫어줄 때 14,3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니까 워낙 빠르게 거래가 되어서 제가 14,350원에 뚫어줄 때 매수를 해서 14,750원 정확히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한번 시세를 주자마자 그대로 눌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길.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니까,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 선들을 깨고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3분봉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좋았지만 한 번 시도, 두 번 시도, 세 번 시도를 했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다는 이유가 정말 큰 이유이고 이 가격 여기 박스권 구간에서 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더 이상 시세를 주지 못하고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PPI는 황금선 위로 반응을 주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14,800원을 뚫어줄 것 같았다면 저는 매매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뚫어주지 못하였고 시세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브릿지 바이오입니다. 브릿지 바이오가 최근에 6만원을 뚫고선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호가창이 꽤나 무거운 편이며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는 오늘 딱 한 번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를 노리고 있었지만 장 초반에 들어가기에는 매물대가 워낙 많아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61,900원까지 올라주었지만 그 위로 매물대가 7,000주, 5,000주, 한 호가당 5,000주가 쌓여있는데 거래량은 시원하게 터지지 않아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수를 하기 전에는 위에 물량을 봐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이 물량들을 뚫어줄지 그것부터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브릿지 바이오는 매물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접근을 하지 못하였고 여기서 이 구간에서 59,500원 6만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못 올라주니까 자연스럽게 눌리게 되는데 또 눌림에서 원래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있다가 여기서 매수로 받쳐주는 물량이 좀 단단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를 하자마자 황금선을 회복하고 올라주었는데 63,300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를 하자마자 쉬지 않고 급등해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62,000원까지.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한 이유가 63,300원 위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물대가 한 호가당 3,4천주 정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부터 거래량을 보시면 1분당 23,000주, 그 다음 10,000주, 이렇게 10,000주씩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천주의 물량이 있었고 받쳐주는 물량은 200주, 300주가 전부인데 누군가 시장가로 물량을 쓸어가면서 6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이 구간에서 작정하고 물량을 쓸어갔기 때문에 62,000원까지 시세를 주었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잠깐 나왔다가 그 뒤로 안 나오던 거래량이 여기서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 구간은 도저히 예측을 못했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를 노려봤지만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미국과 이란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후장 매매는 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라운피플입니다. 매수가는 정말 완벽했는데 매도가가 최악입니다. 그전에도 계속 지켜보던 종목이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9,000원을 뚫어줄 때 같이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매수 포인트를 완벽하게 잡았지만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21% 급등. 그것도 상승 초입에 제대로 잡았는데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매매 포인트를 보시면 라운피플이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심상치 않게 터졌습니다. 1분당 8,000주 정도.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보고선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여기서 이 구간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25,550원에 2천만 주 매수. 이 상태라면 고점을 뚫어주겠구나. 그래서 매수를 하였지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호가에서 털려버렸습니다. 누군가가 험해도를 쌓아서 그거에 못 이겨서 털려버렸습니다. 이 구간이 어땠냐면 25,550원 이상에서 갑자기 누군가 몇천 주를 험매수를 걸었고 그 위 물량도 거의 5,000주에서 10,000주 정도 물량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량을 보고 진입했는데 위로 험해도가 쌓이고 물량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 못 들어주려나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바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서 바로 위에 호가 한 4,000원인가 손해를 보고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돌파. 계속 보고 있던 900원을 여기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후회를 하였고 늦었다 싶어서 일단 한번 눌리는 구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처럼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24,550원까지 처음 매수가 아래까지 눌렸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29,000원을 뚫어줄 때 다시 매수를 하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00원에 매수. 원래 29,000원에 매수를 하려 했는데 28,000원부터인가 누군가 시장가로 매수를 해서 부랴부랴 21,000원에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약 3천만원 정도를 매수했는데 위로 매물대를 못 이겨서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좋았고 여기까지 좋았지만 정말 완벽했지만 여기서 못 참고 털려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매수 포인트가 좋았지만 써니전자가 20% 오를 동안 2% 먹고 이것도 20% 오를 동안 2%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뭐에 씌인 것 같았고 그동안 가끔 보고 있던 종목인데 여기서 시세를 줄 때 못 먹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뒤로 좀 강하게 시세를 주길래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VI가 걸릴 때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VI가 걸리고도 두 번째 VI까지인가 걸렸습니다. 쉬지 않고 오르면서 고점 24,400원까지 그냥 멍하니 구경만 했습니다. 원래 제 매수 포인트를 벗어나거나 제가 털려버리면 상승할 때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라운피플이 딱 그랬습니다. 다음번에는 신고가를 돌파해 줄 때는 거래량만 믿고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오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을 보면 라운피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완벽하게 잡아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을 매매해 보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